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배경사진, 특히 그걸 내가 찍어준 사진인데 나랑 같이 갔던 곳인데 상대방이 아직도 똑같이 그 사진으로 해놓은 거야. 근데 내가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 대부분 비슷해, 남자들은. 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당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주셨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SNS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헤어진 상대방의 SNS에 담긴 의미, 뭐 이별 노래나 어떠한 문구, 그리고 사진 등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카톡 배경에 이별 노래로 되어 있거나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또는 제가 찍어준 사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혹시 저한테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별 노래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나? 하면서 나도 미련을 갖게 되는 그런 맞아.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상대가 보라고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대가 보라고 해놓았다고 해서 내가 아직 너한테 마음이 남아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상대가 좀 후회했으면 좋겠다, 또는 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보다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 보통 주변에서도 누군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바로 궁금해 하잖아. 언제 헤어졌어? 왜 헤어졌어? 다른 남자 소개시켜줄까? 아니면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아니면 술 한번 사줄게, 나와. 이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헤어졌다는 티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배경사진, 특히 그걸 내가 찍어준 사진인데 나랑 같이 갔던 곳인데 상대방이 아직도 똑같이 그 사진으로 해놓은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 대부분 비슷해, 남자들은. 그냥 귀찮아서 안 지우는 거야. 솔직히 그게 제일 커. 열의 아홉.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진들이 뭐 같이 찍은 사진도 아니잖아. 그냥 내 사진일 뿐인데 잘 나온 사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지우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는 왜 그럴까? 여자들은 그냥 그 사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안 지운 거야. 잘 나와서.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네. 그 사진에 그 헤어진 그 사람의 어떠한 흔적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인스타 피드나 그런 배경화면을 봤을 때 이 상대가 나랑 헤어지고 더 잘 지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데 벌써 저를 잊은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잊은 겁니다. 다들 이별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별을 하고 나서 그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치. 점차 사라지지. 그쵸. 근데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이별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별을 하면 그 일만의 감정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이별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려고, 그리고 이 상대방을 잊으려고 노력을 당연히 하겠죠.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나랑 헤어졌으면 막 슬퍼하고 좀 울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되게 착각이거든요. 그냥 나만 힘든 거야. 그쵸?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도 조금이라도 힘들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만났을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연히 헤어지고 나서 내가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별을 했다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눈치 보여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곳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그 순간들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 순간들을 그냥 SNS에 올릴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를 잊어서라기보다는 이 상대한테 나도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고 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잊고자 더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잊었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SNS 같은 것들인 것 같아. 사실 헤어지고 나서도 나 혼자 어떤 것들을 하면서 즐기고 누리면서 행복해 할 수 있지만 헤어진 직후에는 사실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친구들과 더 잘 놀러 다니고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업이나 마케팅 용도 같은 게 아니라면 정말 지금 내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나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굳이 귀찮게 매번 SNS에 내 사진을 올리거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진 않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SNS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채우려고 애쓰는 거고, 바로 그것이 상대방과 헤어져서 내가 늘 받았던 사랑이 한순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S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헤어져서 너무 힘든데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해 보인다, 사실 이런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구석에서 그냥 힘들어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찍어준 것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다른 애인이 생긴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반대네. 내가 찍어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근데 이 경우는 뭐 친구들이 찍어줬을 수도 있고 진짜 애인이 생겨서 애인이 찍어준 사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진의 당사자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직접 듣거나 그걸 직접 본 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부여일 뿐이고 되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가 가. 당연히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고 좀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게 아닐까?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은 늘 생기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내가 불안한 감정과 두려운 감정이 너무 많이 생기면 진짜 그게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결국 우리가 사귀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만나고 있을 때도 그런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그리고 의미부여를 통해서 결국 일어난 일이 이별이란 말이야. 근데 이별을 하고 나서도 나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혹시나 운이 좋아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닐까? 뭐 썸 타는 사람이라도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내가 이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빨리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면 진짜 아까 희동이가 말했던 것처럼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당사자분들의 마인드가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다가갈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마인드로 다가가시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추측을 하느라 다가가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항상 연애든 뭐든 이렇게 좀 길게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공부를 하느라, 상대방이 취직을 하느라,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나는 연애를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30대가 됐을 때,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매 순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계속 찾아온다는 뜻이거든. 그 위기 때마다 헤어질 거냐고. 나는 너무 그게 궁금한 거지. 그런 마인드가. 근데 정작 연애는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해봤단 말이야. 대부분 진짜 많이 하신 분들도 막 5년 막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우리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걸 지금 내가 따질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더 큰 애착이 생기고 더 큰 사랑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의 모습만 관찰하고 있다는 거는 그 헤어지기 전에 내 스스로의 모습은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연을 받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SNS 같은 걸로도 의미부여를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당사자였었고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지금의 모습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내 모습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상대방이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인데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많은 감정 소비를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 안녕.